그리고 감독단에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에 전한 마방 취재기자. 저는 누구? 네, 한대건입니다. 퀴즈 같지도 않은 퀴즈를 내가 잡아서 그죠? 네. 당연히 한대건이지 뭐 이 방송 들어와서 한대건 방송 보려고 들어온 거지. 2017년 5월 5일이네요. 어린이날. 어린이날인데 딸내미를 보지 못하는 기러기 아빠의 신세로서 좀 많이 그립네요. 예. 이런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은 올해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버이날인데 어머니는 병원에 있고, 어린이날인데 애새끼는 딴 나라가 있고, 참 그렇네요. 예. 뭐 중요합니까? 우리에겐 경마가 있는데. 경마만 잘하면 됩니다. 경마만 잘하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출발해보겠습니다. 2017년 5월 5일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부산경마 출발합니다. 레츠런파크 부경 6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유머 디바인킹 괜찮아요. 조성룡 기수의 선행은 정말 강력합니다. 웬만하면 잘 안 잡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능력 기수라고 보기 때문에 조성룡 기수를 이번만 디바인킹을 충분히 한번 세워야 되겠고요. 홍규영 기수 한다면 뭐 다부진 말머리 기대가 되고 이 왁스 상태도 정말 좋습니다. 다음 햇발 많이 보내야 될 것 같고요. 이번만 디바인킹을 놓고 승부에 들어갈 디바인킹 입고하는데 다음 햇발 쪽으로 2번 디바인킹입니다. 2번, 4번, 9번 순다. 선두 2번 디바인킹 2번, 4번, 9번. (6월) 달부터 야간 경마예요. 네. 올해는 노을 경마가 없습니다. 야간 경마로만 시행이 되고. 아니 뭐 날씨가 개파로 운전이야.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밤에는 선선하고 했는데 오늘 5월 며칠이야? 오늘 5월 3일이야 뭐야? 5월 3일 수요일인데 덥습니다. 네. 그것도 무지하게 덥습니다. 앉아있으면 땀이 나. 참 신기해. 그죠? 사람이 추울 때는 5리터 파카에 막 4번까지 껴입고 다니다가 또 더우니까 또 짜증난다? 참, 이 밴딩에서 헐딱지죠.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송 보고 이것저것 주워 먹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고맙다고 인사를 한번 해. 뭐래? 그냥 여러분들이 내 방송을 봤으니까 다 여러분들 은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 주워 먹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십시오. 대신에 제 문자나 제 음성 정보만 많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한대건이한테 고마웠다면, 그래도 한대건이한테 조금 더 얻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문자 신청 아니면 뭐 음성 정보, 정치 언제든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꼭 경주 때만 듣는 건 아니잖아. 그냥 심심하면 들어. 월요일 화요일 날 그냥 할 거 없고 딸딸이 치기 뭐하고 시간 되게 좀 뭐하면 내 음성 정보 뭐 1경 다 들어주고 문자도 한번 신청해주고 개또라이도 아니고 그죠? 네. 뭐 어때? 뽀찌도 나 생각하면 되지. 내 음성정보 한번 듣는다고 들어봤자 4,000원밖에 안 나가. 4,000원 뽀찌도 못 줘. 어쨌든 제가 뽀찌 받을 일 했죠 지난주에 부산경마에서. 한대간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2주 연속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50배짜리 한번 잡아냈고 이번 주에 당첨막권 부산 6경주였었죠. 2번 4번 막권이 떨어지면서 복승식 8점 몇 배 나왔고 쌍승식 17배 나왔어요. 뭐 쌍승식은 내가 추천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고 단통 주력 막권으로 8배짜리 요런 배당 참 맛있죠. 예. 구경주 끝나고 문자가 하나 띄고 오더라고요. 제 팬이신가 봐요. 뭐 조기 퇴근한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상당히 반갑습니다. 예. 도박은요. 예, 땀은 가면 됩니다. 예, 땀은 가십시오. 괜히 남아서 야 그래도 한대건이 승부처 오후에 남아있는데 그것까지 듣고는 해야지. 그거 딱 개소리입니다. 예, 여러분 돈 땀은 가십시오. 그게 도박장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따야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딸만큼만 땄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만족하겠다 싶으면 그걸로 하루가 행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저는 언제든지 찬성입니다. 자, 2주 연속으로 더바가 메인 승부처 적중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9주 연속 신화를 세웠었는데 또 해야지 뭐. 이번 주 경마도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이 별로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월초 경마고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말이 별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지들도 놀거든. 네. 뭐 조교는 다 하고 있지만 놀 사람들은 놀고 이제 당직 교대하면서 조교하기 때문에 더럽게 많이 나왔어. 네.
하이군에 특히나 많이 집중이 됐고, 또 큰 경주도 하나 있어요. 일요일 경마에. 부산일보의 대단경주. 서울에서 몇 마리 내려갔는데 다 들러리고 부산 마필드 가지고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큰 경주도 하나 있고, 행사답게 즐거움이 있는 경마장답게 좀 멋있게 경주가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더버가면 이승부처 2주 연속 적중, 다시 한번 적중을 축하드리겠고, 한다건 믿고 음성정보 문자 신청, 뭐 문자 신청 거의 안 해. 사람들이 음성 많이 듣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무통장이 안 들어오지? 아, 신기하네. 남들은 무통장도 많이 들어오던데 내 목소리가 그렇게 그리워? 날 사랑하나? 신기하네. 여자분들은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제 전화기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자분들만, 남자 전화하지 마. 짜증나니까. 어쨌든 간에. 자, 이번 주 더버가면 이승부처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시면 3주죠? 2주 적중했으니까 다시 단통 맞고 끝날 수 있게. 그럼 일단 더버가 승부가 몇 경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승부처 공지해드리겠습니다. 4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 4, 7, 8열. 4, 7, 8열. 그 중에 더버가 메인 승부처는 7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행마는 4경주와 6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출발해볼까요? 1경주입니다. 1000m. 9마리 출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주에서 좀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크게 뭐 이변이 나올 만은 없는데, 인기권 안에서 좀 정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이 나는 마필은 바로 이 로카드 7입니다. 7번 마필. 이 로카드 10의 자마이기도 하죠. 뭐뭐가 메인 오브젝티브. 로카드 10의 자마들은 다 곧잘 뜁니다. 장거리에서는 1400까지는 곧잘 뛰었었고, 서울에 뭐 다이샨이라든가, 지금은 뭐 한불 꺾였지만, 금화발리오스도 있고, 부산에서는 뭐 반지 시리즈 몇 개만 있죠. 다 그게 로카드 10 자마입니다. 그래서 얘가 교전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모마는 메인 오브젝티브인데, 이 모마의 대표마가 오똑오똑입니다. 물론 이제 부마는 잘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스프린터의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혈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억이 넘는 마필의 가격이에요. 고가에 도입이 됐는데, 주행검사 모습 보니까 뛰겠더라고. 아예 이 마필이 월등했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고, 그래도 장기 휴양마들 틈에서 선입권에 파고드는데, 기본 순발력에 직선 국감도 나쁘지 않아서, 한 2등급까지는 무난하게, 좀 잘리면 3등급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이 로가드 10 야마들이 그렇게 상근해서 이렇게 선전하는 말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한계점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주행검사 모습도 좋았었고, 기본적인 순발력 있는 혈통을 가지고 나서 이 7번 로가드 7은 당연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일본어 최고를 향해는 이게 3월 달에 이제 골편 제거 수술을 하고 나서 3월 달 아니라 8월 달에 골편 제거 수술을 하고 나서 공백기가 왔어요. 재주행 검사를 받고 나온 건데, 밋밋해, 애가. 완전 무거워 보이고, 애가. 뭔가 좀 변화가 이렇게 확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변화가 없어서 아닌 것 같고. 이게 예스레드. 데뷔전 때 놀라운 선전을 하고, 근데 이렇게 아주 좋았다? 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선입권 전개하면서, 꾸준히 채찍을 동반하면서, 스프리 우먼이 이거 잡았죠? 근데, 스프리 우먼 자체가 기본적인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피이기 때문에, 못 뛰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4월 7일날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마피입니다. 하지만 졸전이죠. 채찍에 대한 예민 반응도 있었고, 선두권에 가담은 되지만은, 뭐랄까요? 채찍을 대기만 하면 지랄 연병을 하더라고. 갑자기 얘가 이상해졌어. 아직 어리니까 애들이. 하루가 다르게. 그러니까 어느 날은 때리는 게 괜찮은데, 어느 날은 때리니까 이제 핀트가 나가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거고. 근데 걸음 자체가 나빴다라고까지는 볼 수 없어요. 나름대로 올라온 거는 보였는데, 이번엔 안쪽 게이트, 이번 게이트를 차지하고 또 하만식 기수로 기수가 교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만식 기수를 설명을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순발력 하나만큼은 정말 잘 이끌어내죠.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해서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요. 3번 캡틴 블레이드도 역시나 11월 달에 뛰고, 이제 휴양기를 가졌습니다. 큰 질병은 아니야. 골마겸으로 출전 주기가 길어진 건데, 제주행 검사를 받고 나오는데, 제주행 검사 때 모습은 너무 좋습니다. 시종일관 제어하고. 실전에서 모습이 어땠느냐. 이 경주를 치렀던 실전에서는 발주가 좀 안 됐었죠. 늦발을 하고 대충 나와서 그냥, 발주도 빠르지 않는데 직선에서 탄력은 제법 붙어 나왔어요.
근데 뭐 이렇게 월등하다? 아, 이거 능력마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었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떡분기면 제사 지낸다고 11월 달에 골막에 미치니까 놀려버린 것 같아요. 놀린 만큼 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거 매니피 새끼인데, 제주행 검수 때 모습은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는 뭐 순발력까지도 겸비가 됐다고 해야 되나? 나쁘지 않고. 이 세 마리가 인기권입니다. 2번, 3번, 7번. 이 세 마리가 인기권인데, 이런 게 참 아리까리하죠. 축장을 세우면은, 뭐 2번 놓고 때렸는데 3번, 7번이 들어온다든가, 7번 놓고 때렸더니 2번, 3번이 들어와 버리고, 개 진상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7번은 실전을 안 치워보는 마필이고, 2번은 선행을 가야 되고, 3번 캡틴 블레이드는 휴양을 갔다 왔으니까, 휴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출전기가 길어졌으니까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세 마필 말고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 6번 행운 스토리? 기대 좀 해봤었지, 지난번에. 근데 체중도 많아 14kg 빠지면서 걸음이 없어, 얘가. 마탱이가 간 것 같이. 그러고서 1월 20일 경기입니다. 또 공백기를 가졌기 때문에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른 건 뭐 언급할 필요가 없어. 2번, 3번, 7번. 2번, 3번, 7번. 7번, 2번, 3번. 이 세 마리라서 끝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까? 고민 중입니다. 방송에서는 7번을 놓고 뭐 2번, 3번 쪽에서 주력바꿔는 선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 땡겨요, 솔직히. 2번 놓고도 한번 해보고 싶고 3번 놓고도 해보고 싶고. 2번, 3번, 7번, 3복이 3배 나오나? 아니면 그렇게 사든가. 현장에서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마필을 딱 부러지게 축이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2번, 3번, 7번. 근데 지금의 마음으로서는 7번 쪽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자, 부산간만 이경주입니다. 강조리 1000m 타고요. 11마리 마필을 출전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면, 자, 2번마 초동특급이 문제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진상 중에 개진상이죠. 선행을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가 선행을 가서 맨날 걸어가니까 12월 달 경주에 선행을 실패를 하고 따라가서 걸음이 보입니다. 2월 24일 경주에서도 그랬었고요. 근데 뭐 끝걸음이 아주 좋았다라고까지는 모르지만 의외로 선취입이 되는 것을 보고 단거리에서는 그래도 써먹을 때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 3월 24일 날 기회편성에서 선행을 나서고서도 걸어가요. 전혀 초중반에 문제가 없었고 결선전만 200m에서 걸어가길래 왜 그러나 이해가 안 되네. 이 정도로 개차반은 아니었었거든 사실. 그래서 재결실에서 불러가죠. 올라가서 조교사랑 이제 기수가 얘기를 했겠죠. 뭐 저 기수는 다실바는 뭐 통역 데리고 올라갔겠지. 하여튼 기수가 그랬나? 다실바가 갑자기 뭐 결선 전반에서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말이 안 뛰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교사는 뭐 앞선이 아니라서 그러는 것 같다. 뭐 뭐 조교사도 말을 잘 몰라. 씨, 내가 봤을 때 조영계 조교사가. 우리 용배 형은 딴 거 했으면 좋겠어. 포장마차 안 하고. 어쨌든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농담하는데 그걸 진담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람 또 연맥이지 말고. 어쨌든 간에. 초원특급이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선행을 나서서 뭐 지구력이 부족했다? 맨날 지구력 부족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근데 기수의 증언은 호흡이 거칠어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재결실에 나와 있습니다. 재결 리포트에 나와 있는데. 질병을 찾아보면 이 후두개 포착이 있습니다. 제가 후두개 포착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식도 쪽에 후두와 식도 쪽에 이 숨을 쉴 수 있는 구멍, 밥 넘어가는데 말고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을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게 있어요. 이게 지 맘대로 조절이 안 되고 숨을 쉴 때 닫히고 들이마실 때 열려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호흡이 안 되죠. 근데 이 후두개포착이라는 질병이 굉장히 간단한 질병이면서도 경주력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죠? 네, 호흡을 못하니까. 그래서 시술도 되게 간단해요. 뭐 수술을 할 것 같으면 내시경 넣어서 그걸 잘라낸다든가 뭐 이렇게 하다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수술은 안 했어요. 후두개포착만 있지. 근데 더 웃긴 거는 제가 이것 때문에 수의사하고도 한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산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안 나올 때는 또 몇 개월 동안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양치기 소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여러분 초동특급이라는 마필이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고 이번 경기에 단독선행입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필은 후두개 포착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빼고 가볼까요? 이랬다가 초등특급이 선행받아갖고 그냥 한 바퀴 돌아. 그럼 난 어떻게 돼? 개새끼 되는 거지. 사연에 있다는 거예요. 초등특급이라는 마필이 분명히 이번 경주 편성상 능력마가 없고 느린 편성에서 선행으로 한 바퀴를 돌 수 있다는 가정은 됩니다. 근데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그것도 그 질병 자체가 확연하게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치유가 되는 질병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한다 그러면 뛰었다 안 뛰었다를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돌 수 있습니다. 초등특급이 선에 나가서 그냥 시원하게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대건 방송에서는 이런 것까지. 이 방송, 내 방송 보고 다른 방송 걸 다 뒤져봐. 다른 사람들 한 거 다 뒤져봐. 이 경주에 대해서 초등특급이 후두개 포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거 방송을 보십시오. 그 사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하나 찾아내려고 이 경주를 분석하기 위해서 11마리를 다 보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올 때가 많아. 저는 맞추는 것보다 틀리는 게 더 많아요. 이게 뭐 자랑이야, 이게?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네? 근데 경마가 그래. 난 다 알아. 왜 그럴까라는 경우의 수까지 다 생각을 해봐. 근데 내가 부른 막건대로 안 들어온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후회를 하지. 아, 이랬었구나. 이게 있었구나. 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좀 괴롭죠. 그러니까 내가 경마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러면 괴로우니까 전화하지 마. 전화도 하지 말고 내가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자꾸 뭐 이렇게 날 찔르지 마. 나 조잡고 반성하고 있을 테니까 그럴 시간에는 나 한 7-8시간 조잡고 반성하고 있어 혼자. 야동 보면서. 그러니까 냅둬 그냥 그러고. 그러다 또 하루 지나면 또 괜찮아지니까. 자꾸 이렇게 아쉽다 뭐 넌 그거밖에 안 되냐 이 개쓰레기야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힘드니까. 어쨌든 초등특급은 그렇고. 그래서 충막강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이 한번 차룡. 초룡이 왜 나오는 거야? 차룡. 이 차룡이란 마필은 전략과 참 인연이 많죠. 2월 24일 날 경주를 했었고 지난 3월 31일 날 경주에도 이게 왜 깨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발력도 있고 선두권에 가담을 됐고 안쪽이 좀 빨리 외곽을 돌아서 살짝 제어했다 따라갔는데 뭐랄까 대유 아이콘이라는 마필에게 진로가 좀 막히면서 한 바퀴 쉬었다 때리고 나갔었죠. 그래서 아마 진 겁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이겼어. 블랙텐에 그냥 차룡 한 방으로 그냥 다 쑤셔받고 그냥 아주 열받아.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경주가 꼬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승을 했던 기술을 욕할 거야. 욕을 할 수 있지.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최시댁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대유 아이콘의 조청욱 기술을 욕을 해야죠. 진로를 막았으니까. 뭐 그럴 수는 없어요. 어쨌든 사무와 촬영은 초등특급이 이러한 사연들이 있다고 한다면 충막감으로는 사무와 촬영이 훨씬 100% 1000% 낫다. 한번 촬영을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화 장안지주는 계속 올라와요, 얘가.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올라와. 그럼 얘야. 계속 올라오는 거는 보이긴 하지만 좀 늦발동에 가까운 거림이 돼서. 이게 발주가 안 되는 말도 아닌데, 앞에 갖다 붙여놓으면 또 생각보다 거림이 또 안 나와요. 최단 거리니까 뭐 해볼만 할 것이고. 10번화 달콤한 인생도 지난번에 쥐어짰죠. 장안지주를 2분의 1 만에 신차로 장안지주가 추입을 하고 이마필은 벌탔는데 여력이 전혀 없어. 근데 한 번 짰던 거 다시 안 짜겠어? 말이 능력 있는 말도 아닌데 열심히 타겠지 안 될 것도 없고. 영항의 정원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우리 태경영에서 이성적이 들어갔겠는데 게이트가 안쪽이라서 배당이 나온다면 1번 마필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4번마 촬영을 놓고 하겠습니다. 아마 2번마 초등특급이 배당판에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할 겁니다. 4번, 2번 마건으로 그냥 땡땡 끝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이번 초등특급의 이런 문제점들이 또다시 경주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마건을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건 나도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잖아. 경주가 펼쳐지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나도 이런 경주가 확실하면 4번, 2번 아무 문제 없어. 초등특급 이번에는 선행 가면 그냥 꽂혀. 다른 말들이 너무 느려. 이렇게 말하고 끝냈으면 좋겠어. 그게 안 된다니까. 구두개포 차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이제 4번, 2번 쪽에 끝이 날 수 있지만 4번을 놓고 6번, 10번, 1번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미없다. 배팅도 못하는 경우죠. 그죠? 차라리 2번 확 제껴놓고 그냥 그것도 괜찮아. 한번 그랬던 놈이 또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상경주예요. 10마리 앞에 추진했고. 애매하죠? 예, 누가 와도 할 말이 없고 누가 못 와도 또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애매해. 뭔가 대가리 마필도 없고 보여준 것 같은데 뭐 찌그덕거리고 그런 거죠. 예. 1번, 2번은 일단 안 돼요. 3번 그래 좋아. 이마필이 주행검사를 생각보다 잘 받고 계속 인기권이었던 것 같아요. 뭐 2위, 3위, 뭐 4위, 3위 한 번을 걸음을 안 나오길래 제가 나지하긴 그런 얘기 했어요. 2월 24일 날은. 야, 이렇게 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를 하는 게 부산경마다 얼마나 칼을 갈고 나오는지 지난번에 변화를 보였죠. 물론 편성에 이점이 있었습니다. 약간 편성이었었고요. 하만식 기승기승에서 결국은 선행을 성공을 시키고 이것도 지가 선행을 성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말이 느렸어. 그러니까 느리니까 나갈 수 있는 거지. 자력으로는 굉장히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사실. 선행을 성공을 하고 끝끝내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날 경주에서 이 마필은 망사가면을 다시 한번 착용을 했고요. 또 승인제갈도 뺐습니다. 그러니까 장구의 변화를 준 거죠. 장구의 변화를 줘서 뭐 그게 경주에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는 뭐 조교사가 명확한 판단을 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선행을 주도했던 부분이 또 뒷마들이 워낙 못 올라오는 능력 없는 마필들이다 보니까 버틸 수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도 역시나 단독 선행입니다. 하만식 기수가 맘만 먹는다면요 이거 선행 갑니다. 다른 마필이 이렇게 빠르지가 않아서 8번 우리들의 영웅 정도가 좀 빠른데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3번이 선행을 간다면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버티기가 가능하죠. 3번을 놓고 한번 오늘 해보시고요. 3번 라이징 어게인은 투투킹덤이란 마필에게 주행방해만 받지 않았다면 입사까지도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었던 마필이 아니었었나.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대가리로도 팔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지난번 경주 때의 사연만 아니라면 충분히 더 멋진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기본적인 막걸리죠. 3번과 4번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캐피로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1200, 1300에서도 내내 결정력 없어 걸어가는 말을 혹시나 하고 1600에 내보내보는 거야? 뭐야 이게? 그것도 인기말로 팔려요. 아 미치고 팔자 뛰겠어 이런 말들 보면. 그냥 똥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선의권에서는 항상 모습을 보이니까는 아 저거 다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 쳐다박은 돈이 빌딩 2채예요. 11번도 경주 동안. 안 그러겠습니까? 또 마방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갖다 돈을 들이댔겠어요, 여기다가. 원래 그런 말이에요. 7번 뉴 해피데이는 올라오는 것 같지만 걸음 자체가 무딘 마필이고요. 직선에서는 그냥 패 죽이고 그냥 이렇게 성적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이 8번 우리들의 영웅이 문제죠. 유현명 기수가 전격적으로 교체가 됐는데 자 2월 10일 날 경주에서 이 포나인즈란 마필과 선두권에서 지가 선행한 것도 아니야. 선두권에서 경합을 펼치면서 직선까지 보여준 걸음을 보면 이게 못 뛴 걸음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한 번은 그냥 우연치 않게 그럴 수 있겠지. 뭐 우리들의 영웅이 맨날 선행 가서 지 혼자 뛰다가 걸어가는 지구력 부족한 마필인데 그냥 뭐 재수가 좋아서 왔나 보다 했어. 3월 17일 날 경주에서도 역시나 선입권에 가담하고도 은근히 걸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들의 영웅이란 마필이 이제는 좀 변화가 왔구나. 걸음에 힘이 차면서 나아졌구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시나 부산은 그런 기대를 여지에 꺾어버리죠. 꼴찌했습니다. 4월 14일 경주에 홀랜드 기수가 타는 걸 보면요. 이런 욕 나오죠. 호로시. 진짜 XX 같은 것들이. 아예 경주 자체를 포기 못합니다. 외곽에서 밀려서 밀고 나오지만 초반에 밀려요. 홈비권까지 밀리는데 그것까지 좋아. 아예 뭐 그냥 경주를 포기합니다. 거리차도 있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날 인기 2위였죠. 성리조차를 보이지 않는다. 이번 유현명 기수예요. 편성도 만만하고. 그래주와 라이징 어게인이 선행 나가면 뭐가 나가? 얘가 나가죠. 갖다 붙이겠죠. 선입권에. 능력만 아닙니다. 능력만 아니고요. 끈기가 좋은 마필도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들의 영웅은 조금씩 변화를 보여왔고 그 변화가 편성의 약체 틈에서는 써먹을 때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기 때문에
이 마필은. 파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갑자기 또 확 올라오니까 또 열받네. 또 홀랜드. 홀랜드, 이 벌랜드 새끼, 벌러지 같은 새끼, 진짜. 열심히 타지도 않고, 씨. 버러지 같은 것들, 씨. 내 말도 안 보겠지? 그냥 홀랜드가 내 말 안 듣지 못할 거 아니야. 또, 씨, 나 명예훼손을 고소하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땐 그래. 나도 경마 팬이야. 뭐 화려한 태양. 내가 올라오죠. 뭐, 쉬고 그냥. 꾸역 그냥 세워라, 내워라. 발주가 느려요. 어느 날은 추돌했다가, 어느 날은 발주 느렸다가. 올라오면 또 될 수 있지, 뭐. 안 될 건 있나? 버릴 필요는 없고. 3번 놓고 4번, 8번, 9번. 세 마리죠. 3번, 4번에 뭐, 배당은 저 배당이라 하더라도 주목을 해야 될 거고. 4번 놓고 하셔도 돼요, 사실. 근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4번 마필이 이렇게 능력마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3번 그래 좋아하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이에요. 또 선행을 나서면 또 하만식 기수가 또 페이스 조절에 또 있는 지 아니겠습니까? 하만식 기수는 뭘 하면 잘할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말은 못하겠다. 방송 용어가 아니라서. 대충 떠오르지 않나? 모르겠네. 3번 놓고 4번, 8번, 9번. 세 마리 하나씩 결정하겠습니다. 한달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경주리 1200m, 11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7마리야, 뭐, 11마리 앞에 출전했지만은, 뭐, 영양가 있는 건 몇 마리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괜찮은데 왜 못 뛸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마피들이, 다들 별거 없습니다. 그렇지 말했어요. 어떤 마필이 팔려도 영양가 없습니다. 실버 영광의 파크가 대가리 팔리는데, 얘는 뭐, 언제 잘 뛰었습니까? 매번 그따위지. 걸음도 크게 좋은 마필도 아니고. 그래서 중막감은 제가 좀 다른 마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이유가, 이거는 드디어 노릴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이 워낙에 지구력이 좀 부족하고, 변화를 오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야겠다 했단 말인데, 정말 찬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차라리 그 보병 마피를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볼까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딱 부러지게 그 마피를 놓고 할 만한 자신감은 없습니다. 그냥 입상권에 가장 한 8, 90%의 입상권에 자신감이 있는 그 마피를 놓고 한대건이 노리고 있는 보병마를 엮어서 한번 때려보고 싶은 그러한 경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원하는 대로 경주를 못 풀면 개깨구락지가 될 수 있는 마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한대건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사경주! 한대건 메인 승부처. 나 이렇게 승부경주에는 할 말이 별로 없다. 내가 마음을 숨기니까 그런 건가? 아니, 나도 먹고 살라고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심금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내 사경주만 되면, 대건이 승부경주인데 하면서 한대건의 전화번호를 막 누르는 그런 상상을 해. 내가 말을 잘해서. 말 더럽게 못해, 그죠? 예. 어쨌든 승부경주예요. 예. 내 승부처니까. 많이 좀 들어주세요. 예. 문자 전화도 해주시고. 자, 5경주입니다. 11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1300m 경주거리. 우리 또 현종이가 부산에 내려갔어요. 다른 말, 대상경주 나간 거 하나 타려고. 원래 이현종 기수가 19조 소속이었었죠. 부산에서. 관리원 잠깐 하다가 올라왔는데. 사연이 많은 기수고. 내려갔더니 또 19조가 또 의리로 또 태워줍니다. 함정욱이. 데뷔전 모습을 보면 나쁘지 않죠. 사마진차에 낙승도 했었고. 쉽게 말하면 그냥 이거 놓고 사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이 데뷔전의 편성이 완전 개편성입니다. 뭐, 줌모닝, 슈퍼스틸, 막강볼트, 스위비지. 뭐 하나 능력이라고는 요만큼 코딱지도 없는 마필을 틈에서 데뷔전을 치렀었고. 주행검사의 첫 번째 불합격 당할 때의 모습을 보고, 저거 쓰레기구나 했는데, 3월 12일날 재주행검사 봤을 때는 조교를 제대로 했나봐요. 마필 걸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데뷔전 때도 반신반의했었는데, 이기더라고. 걸음도 괜찮았었고. 또 전개도 괜찮아요. 선입권에 가담을 해서 끈끈해 보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1300m의 승급전입니다. 물론 이제 걸음이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지난번에 편성이 원체 약했어서, 좀 찝찝하긴 한데, 상대마들이 이렇게 능력마들이 없어서, 안 볼래야 또 안 볼 수가 없네. 위대한 강경은 매번 그렇고요.
남방전설은 뭔가 더 나올 것 같지만 더 안 나오고, 3마 골드러쉬도 지난번에 문화대로를 이기는 것은 3마신이었었지만, 이마필도 편성 때문에 온 거지 자신의 능력으로 왔다고 보기는 사실 힘들죠. 꾸역꾸역 자신의 걸음만을 보였던 마필이고 결정력이 맨날 부족했었는데 문화대로의 마에스트로 뭐 이런 마필들이 이겼기 때문에 이거 능력마다 아닙니다 사실. 뭐 거위의 꿈은 부담 중량이 4.5kg 올라가면서 노련한 기술을 기성을 시켰는데 저는 효시기가 100배상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 갖고 항구를 한다 항구를 안 간다 했는데 이거 팔려요. 감량 태워야지 55.5kg 자고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토시를 태우든가. 아레나는 지난번에 인기만으로 팔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선행 아니면 답 없다 이거. 선행도 못 가는데 왜 팔리는지 모르겠다. 못 가죠 선행. 그리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삼정호기에 있는 이현종 기수가 부산에 내려갔어. 서울에 있으면 돈 한 푼이라도 버는데 뭐 내려가면 250만 원밖에 더 줘? 출장 수당으로? 250만 원도 크구나. 어쨌든 내려가면 250만 원 줘요 기수한테. 그럼 이현정 기수도 뭔가 각인을 시키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삼정호기는 어떻게 타겠어? 한번 시켜줘서 야 말 괜찮은 거 한번 타봐 했을 거 아니야. 말도 안 괜찮은데 뭐 현정이 타봐줬겠어. 그러잖아요. 타봐. 현정 어떻게 해? 예, 선행 가려고 그러죠. 악착같이 갖다 붙여놓죠. 세영이도 부산 가면요. 세영이가 거의 승부하는 패턴을 보면 문세영 기수도 다 앞에 갖다 붙여놓습니다. 부산 주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일단 이 조선경마는 앞에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삼정호겐이 심하게 밀고 나간다면 이거 뭐 아레나가 발주가 아주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경합성을 펼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삼정호겐이 그렇고 아레나는 조제로 기수 서울에 대한 조제로 기수인데 이거 선행 가서 매번 덜미가 좀 잡혔던 마필이에요. 지구력 부족 현상이 좀 있는 마필인데 그나마 선행을 좀 편하게 가면 괜찮습니다. 모르지 또 현종이하고 제로하고 또 내가 선행 갈게 하고 또 짜고 치는 거서 몰라 나도 그냥 내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야. 제로가 저녁에 소주 한 병 사갖고 와서 현중이하고 술 한잔 하면서 그랬을 거 아니야. 야, 나도 좀 먹고 살자. 선행 뭐 가자. 그래, 그러면.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지. 이거 알겠지. 어쨌든 동물들은 다 별거 없어. 팔과 킹사이먼, 선유권에 가담해서 한 발을 쓰는 마필이고요. 노련한 하만식 기수. 지난번에 좀 아쉬웠었죠. 걸음발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내심 8번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4번을 놓고 할까 8번을 놓고. 그건 뭐 드림 질줄은 일단 충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는 느리죠. 제가 지난번에 드림 질줄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조창욱 기수나 박재희 기수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주긴 했지만 누구를 태웠어? 유현명을 태웠다는 것은 이걸 해결하는 겁니다. 계속 순위권, 착수권밖에 못 뜨니까 어떻게든 입상을 한번 해보라는 뜻으로 유현명을 태웠는데 우리 현명이가 가장 잘하는 게 조금 더 앞선에 갖다 붙여놓는 거죠. 순발력 있는 마필 선행을 이끌고 거기에 또 그 작전이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드림 질주가 선전을 했는데 뭐 지난번처럼만 타면은 충분히 개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번을 놓고 할까 4번을 놓고 할까 고민 중이고 8번을 놓고 한다면 9번 드림 질주와 3번 3정 어게인 두 방으로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4번 놓고 하면 8번 9번 4번이나 8번 쪽에서 충막감을 삼을 생각입니다. 10번 타임리스는 지난번에 6등급에서 3착 승급을 했어요. 마신차가 좀 있었는데 한월들이는 뭐 이미 저기 한 15만씩 가 있고 왕기가 이제 최후위권에 정결했었고 타임리스가 중위권에서 치고 나오다가 왕기에 덜미가 잡히죠. 반마신. 이게 참 재밌는 게 박재희 기수가 요경주 끝나고 저게 제일 불려갑니다. 신인 기수한테는 좀 이례적이죠. 방심패로 인해서 8일간의 기승 정지를 나갑니다. 박재희 기수는 8일 동안 주로에 코빼기도 안 보일 겁니다.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방심패죠. 네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반맛이 깨지지 않고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타임리스 자체가 뭐 큰 능력망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웃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오경주는요. 3번 3정호기에 너무 가신하지 마세요. 나 생각 바꿨어. 8번 킹사이먼 놓고 할래. 8번을 놓고 9번만 드림질주 4번 3정호기. 두 마필 안에서 끝을 내고 8번 놓고 하면 6번만 아레나까지도 한번 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놓고 권장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6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이건 사실 승부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말 리치머니 국내 한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1,400은 안 됩니다. 1,200까지가 딱 얘 한계점입니다. 국산 마필로스 호날군 경주에 출전을 했고, 지난번에도 뭐 여러 개 많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판상이 개차반해서 선행을 나가니까 은근히 버텨요. 그런 말입니다. 선행 가면 은근히 버티고, 1,200은 되는데 1,300까지는 1,200은 안 되고, 1,400도 나아지겠죠. 근데 현재까지 보여준 거리명 한다면 1,200m 딱 적정이고,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순발력반 마필도, 이거 아델스타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리치먼이 단독 선행 버티기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문제는 6번 아델스타죠. 이 병신 같은 아델스타가 사람을 계속 엿먹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정도현 기수 선행을 성공을 시켰고, 제니스 카운티가 전형적인 선행형인데, 이 아델스타가 선행을 나가니까 계속 옆에 붙여놓고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코너에서 넘어가 버리죠. 아델스타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행을 가서 좀 압박을 좀 안 받는 경주를 한다 그러면은 뛰는 말이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리치먼이라는 마필이 발군의 순발력으로 선행을 주도할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아델스타 입장에서는 선의권 전개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물론, 따라가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가서 버틴다면 대끼리 막아놓고 지나겠죠. 하지만, 따라가서의 경주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도 아니고, 주로 좋았던 마필이 아닌데, 지난번 대비해서 최시대 기술을 교체하면서 57kg의 중량이에요. 지금 과중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각질대로 탈 수 없고 따라가는 단계에서 과중량을 짊어지고 이거 가려는 생각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빼먹을 생각으로 나온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조교사라면 백강렬 조교사라면 다시 한번 감량기수 태우죠. 예. 굳이 최시대 기수가 이 말을 얼마나 잘 탔다고 다시 태웁니까? 예. 좀 의심이 가고요. 일본 천년비마도 뭐 쥐어 짜고 3착인데 왜 걸으면 좀 나아진 걸음이라서 나쁘지 않고. 이번 화이트 캐스 작년 10월 달에 마방 이적을 했습니다. 오문식 마방에서 권승주 마방으로 이적을 했고요. 골편제거 수술도 했어요. 골편제거 수술하고 나오는 첫 번째 경주인데 괜찮아요. 죽을 때도 괜찮고 주행감도 괜찮고 상대 마피들이 전개적인 플러스 요인이 없고 능력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화이트 캐스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고. 3번만 영광승리도 지난번에 리치머니의 경주 보면 이 공백기 탓일 수도 있겠죠. 2월달 경주 이후에 4월달 경주니까 출전기가 좀 길어졌었고 선입권에 가담을 시켰는데 직선에서 끝걸음이 안 나와요. 근데 이번에 정상 출전 주기 아니겠습니까? 또 마이너스 2.5kg의 감량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거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마필 아닙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리치머니의 후미권에서 포지션 잡기 상당히 좋아요.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보십니다. 다른 것들은 뭐 매번 뛰었다 안 뛰었다를 반복을 하니까 굳이 언급을 해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7번 슬블리? 아, 이거 진짜 왜 안 뛰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말은 괜찮은데 안 뛰네. 5번 리치머니 놓고 하겠습니다. 1번만 천년비마, 2번만 화이트캐스, 3번만 영광승리. 이 세 마리. 인코스의 1, 2, 3, MBC. 이 세 마리에 관심 갖고요. 6번 아델스타는 버틸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사실 지금의 마음으로서는 좀 버리고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5번 놓고 1번, 2번, 3번. 배당이 더 나온다면 7번과 슬블리 쪽에서 배당이 나올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무너질 만한 마필은 아닌데. 너무 안 뛰더라고요. 너무 안 뛰는 마필은 일단 의심해봐야 돼. 부산은 그래. 그러니까 매번 착수권을 대다가도 어느 날 꼴찌를 하고 나빠졌고 무기력하다 싶으면 그 다음 경기에 여지없이 때립니다. 한번 땡겨놓죠. 근데 패턴이 그래. 내가 생각하는 패턴. 자, 부산경마 7경주입니다. 한 장에 승부처고요. 경률이 1200m 10마리 합니다. 이번 경주는 좀 특별하죠. 한대건에 더버가 메인 승부처. 왜? 안 특별해? 특별하잖아. 더버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그죠? 레츠런파크 부경 6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이번 디바인킹 괜찮아요. 조성룡 기수의 선행은 정말 강력합니다. 웬만하면 잘 안 잡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능력 기수라고 보기 때문에 조성룡 기수를 이번만 디바인킹은 충분히 한번 세워야 되겠고요. 홍규영 기수 한다면 그 다부진 말머리 기대가 되고 이 왁스 상태도 정말 좋습니다. 다음 셋발 많이 보내야 될 것 같고요. 이번만 디바인킹을 놓고 승부를 들어갈 디바인킹 하는데 한번 햇발 쪽으로 2번 디바인킹입니다. 2번, 4번, 9번 순다. 선두 2번 디바인킹 2번, 4번, 9번. 다른 경주보다 만원 살고 10만원 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역시나 더버가 승부처에 동참하셔서 조기 퇴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대간의 승부처고요.
기본적인 능력들은 어느 정도 다 있다고 봐요. 근데 반드시 직전 경주에 잘 뛰었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있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죠. 그 경주의 편성도 봐야 될 것이고, 전개도 봐야 될 것이고, 매력도 봐야 될 것이고. 자, 그 경주가 남기고 간 추억에 대해서 곱씹어 본다면, 아, 이건 그럼 그렇게 능력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경마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한대건, 이번 경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금화필의 능력을 지금까지 추적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한대건이 승부를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2주 연속 적중했고 3주 연속 적중 저라고 안 하고 싶겠습니까? 고민과 고민 끝에 잡은 만큼 그만큼 정성을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간 만큼 성과까지 한번 이어져서 여러분들 한바구음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8경주입니다. 이어지는 승부처고요. 12마리 앞이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내가 7경주 먹고 집에 가도 할 말은 없어. 하지만 이 8경주까지는 꼭 보고 가십시오. 한대건의 엎어치기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참 마건 많이 주은 마필이 있습니다. 이 경주에. 제가 추천도 참 많이 했고요. 내가 추천해서 재미 본 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마필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이 마필 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번 경주가 그 마필한테는 딱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마필이 못 뛰었던 이유로 제가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해봤어요. 왜 못 뛰었을까? 지가 못 뛴 게 아니라 다른 마필이 잘 뛴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보니까. 근데 이번 경주에 잘 뛸 만한 마필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팔리는 인기권은 있지만요. 그 인기권의 능력 자체가 베스트다. 이 마필은 왔다. 이런 강대간의 마필이 없다는 겁니다. 자, 한대건이가 막권 참 많이 죽은 마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대건이가 보는 시각, 분석한 시각에서는 이번만큼은 지지 않을 겁니다. 자, 한대건 이번 8경주 자신있게 공략해보겠습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7경주 더바가 메인 승부처에 이어서 8경주 이어지는 승부처로 승부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9경주입니다. 1800m 11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약간 혼정 가능성은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마필들이 몇 투가 있어요. 일단은 1번은 위시미러. 휴양 갔다 와서 바로 제가 능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해드렸던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휴양 가기 전에도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마방을 이적하고 나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리네. 지난번 때 올라온 것 같지만 이 후미권에 일주를 질주를 하고 마필 걸음 자체가 워낙에 안 나왔던 마필이라서 1번 게이트에 이점은 있어요. 게이트 조건은 상당히 좋아진 건 사실인데 이 마필은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아지기 전까지는 좀 킵해놓자. 그러니까 이 마필이 워낙에 지금 최근 경주 성적에서 계속 팔리고 뭔가 좀 올라온 것 같지만 결코 올라온 거림이 아닙니다. 그냥 쥐어짜고 그러니까 이 마필이 예전에 뛰었던 그 한 가락구가 좀 없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1번 위시비력은 조금 제외를 해놓고요. 2번 부임에는 워낙에 느리죠. 늦추입을 하는 마필이고 발주가 안 되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직선주로 한 발은 가지고 있으니까 가져가야겠죠. 3번은 해피공주. 얘가 문제죠. 경남신문배에 출전하고 나서 3차를 갖다 대요. 1400을. 그러고 나서 3월 32일 날 인기 1위만을 팔리고 혼합금 경주에 출전했는데 출발의 불량을 겪으면서 출발 심사 받게 되죠. 출발 불량하면서 완전 둘러싸이니까 이거 안 뛰어 정신이 나가갖고 그런데 1800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 마필은 점핑 출전입니다. 현재 국산 4등급의 마필이죠. 국산 3등급 경주에 1800m에 그것도 거리를 대폭 늘려서 점핑 출전한 겁니다. 부담량은 마이너스 5kg. 당연히 점핑 출전했으니까 감량 받겠죠. 근데 해피공주라는 마필이 1400m에서도 그렇게 시원스러운 거리를 못 보였는데 과연 1800m를 도대체 무슨 의도로 출전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산 4등급이나 혼합 4등급에 1200m나 1400이 없느냐? 있어요. 거기 안 나왔습니다. 점핑 출전에도 1800m 국산 3급에 나온 거예요. 두 가지죠. 자신 있거나
아니면 걸음 늘리려고 한번 나와봤던가. 저는 후자 쪽에 걸음을 늘리기 위해서 나와본 게 아닌가. 이게 팔리나요? 안 팔릴 것 같은데. 그래서 강한 남자는 뭐 이미 전력 다 드러났죠. 5살짜리 마필이 그냥 구역구역 올라오는 마필이고 오면은 배당이고 뭐 또 노리고 들어가서 때리고 뭐 승부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잖아요. 사실 언제든 올라올 수 있는 거지. 오마 아데레질주가 지난번에 쾌도 신화를 못 잡아내면서 코차났었죠. 결선 통과하고 나서는 잡았고 마이너스 3.5kg의 감량을 가지고 출전했습니다. 얘는 더 보여줄 거는 있죠. 이 아데레진주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파괴력 있는 걸음을 사실 보여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거리를 늘려가면서 늘려갈수록 뭐라 그럴까 말이 좀 이렇게 성속돼 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조금 완숙미가 생기긴 해요. 근데 그것도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이 마필이 1800m의 첫 도전이고 전개 자체가 뭐 선의권이든 선행권이든 공략을 할 수 있는 경주거든요. 아니 못 버리겠어요. 5번 마필을 가장 좀 관심 가져보고 뭐 다른 건 되지도 않고요. 9번 맞춰 픽주가 선행 갈 수 있는데 이건 뭐 선행 가도 맨날 걸어가니까 그렇고 10번만 키프티서 얘는 무시할 수 없죠. 그냥 꾸준하죠. 1200을 갖다 놔서 뛰고 1600을 갖다 놔서 뛰고 근데 선두권이 좀 약해야 돼. 예,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선의권의 자리를 잡고 추위권도 약해야 돼. 그럼 뭐야? 능력은 아니는 얘기예요. 그죠? 예. 추위권이 이렇게 싹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5번만 아데레진으로 오하겠습니다. 2번만 부이맨, 4번만 강한 남자, 10번만 기프티스 이 3마리 체크해 놓으십시오. 5번 넣고 2번, 4번, 10번. 1번만 위시 미력은 또다시 인기가 실리고 고전할 수리가 더 높다고 봅니다. 부상영마 10경주입니다. 한대간의 마지막 부상영마의 마지막 승부처고요. 경주거리가 1400 12마리 앞이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골 때려요. 조교 때에 뭐 월요일날 조교했던 말과 수요일날 조교했던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조교를 보니까 조교 동영상을 보니까 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마사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월요일날은 괜찮은데 수요일날은 안 괜찮아 이 말이. 똑같은 말인데 근데 뭔가 달라 말이. 뭐 이렇게 자켓 번호를 잘못 달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말이라는 게. 근데 요즘은 바코드가 찍히니까 괜찮아 맞을 텐데 어쨌든 간에 등자판을 참 잘못 달고 나온 건가. 어쨌든 다른 말인 것 같아. 한대간의 승부처고요. 1400m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고 강점은 없는데 팔리는 마필들도 몇 두가 있어요. 특히나 거품이 많이 낀 마필은 바로 이 3번 트리플 영광이죠. 뭔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더 없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좀 뒤로 제껴놓고 공략을 할 생각이고요. 한대건의 마음속에 있는 축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대건이가 이 정도면은 해볼만 하다라고 여기는 상대마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주가 의외로 복잡하면서도 간단하게 거친할 수 있습니다. 자, 한대건 어렵게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현장에도 깔끔하게 1분 30초 내에 녹음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10경주 한다는 마지막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월 5일 금요일 경마 한다는 음담패설 방송이었습니다.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4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고요. 특히나 7경주는 더마가 메인 승부처. 그리고 제주경마는 4경주, 6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요. 마음까지 시원할 수 있도록 한다건 뻥 뚫리게 금요일 경마 재밌게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금요일 경마 현장 예상, 문자 예상, 무통장 문자, 시청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